전쟁이 가져오는 이상한 정상성이 있다. 인간의 마음은 유연한 메커니즘으로 가장 끔찍한 조건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에게 크렘린의 대규모 선전은 전쟁을 일종의 일상적인 최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크렘린은 가혹한 억압과 질서 및 안정성에 대한 선전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손실을 먼 문제로 묘사했습니다. 시위는 진압되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텔레비전은 영웅담을 방송했다. 이 환상의 벽은 미사일보다 더 보호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의 정신을 현실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단절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단 한 번의 정밀 타격이 단 하룻밤 만에 1억 4천만 러시아인의 마음에 짜여진 거대한 환상의 벽을 산산조각내며 푸틴의 전략을 무너뜨렸습니다. 9월 28일 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군사 및 경제 목표를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 가장 크고 복잡하며 조정된 공격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 유도 공중폭탄, 미국산 하이마스 로켓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되어 불의 교향곡을 시작하며 러시아의 8개 지역을 동시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크렘린이 전쟁을 모스크바의 일반 시민들에게 먼 작전으로 묘사하려던 환상은 그날 밤 벨고로드에서 브리안스크, 쿠르스크에서 사마라까지 이어지는 폭발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날카롭고 무자비한 타격은 벨고로드 주의 심장부, 즉 지역의 모든 에너지와 생명선을 공급하는 루치 열병합 발전소에 가해졌습니다. 정밀 유도 HIMARS 미사일이 목표를 찾았을 때 먼저 거대한 불덩이가 밤하늘을 밝히고 그 후 도시는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첫 번째 흔들리는 휴대폰 영상은 그 순간의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영상은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른 후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완전한 어둠이 뒤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생활이 구축된 전체 시스템의 플러그가 뽑힌 것이었습니다. 전력망이 붕괴되자 도미노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물 펌프가 멈추고 인터넷 연결이 끊기고 인구 50만 명의 도시 생활이 사실상 정지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으로 막힌 도로, 현금으로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가게들. 이것이 전쟁이 이제 전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가정, 주방,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지역 주지사 비아체슬라프 글라드코프가 심각한 정전과 더 알라밍리 미사일 위협 경고 시스템에 오작동이 있을 수 있다는 대중에 대한 경고를 확인한 것은 러시아 국가가 자국 시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동결 2년 전략은 그날 밤 벨고로드에서 실패하여 그의 국민들을 어둠과 추위에 빠뜨렸다.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도시들만의 운명으로 여겨졌던 그 불길한 어둠이 이제 러시아 도시 위에 장막처럼 드리워졌다. 그리고 크렘린의 가장 큰 약속인 안정과 안전은 그 순간 무너졌다. 지금까지 이것은 푸틴의 20년 통치에 기반해 다이너마이트를 심은 교묘하게 조작된 심리전 걸작이었다. 이 작전은 크렘린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후방에 통제되지 않은 붕괴를 촉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의 영웅들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벨고로드의 모든 가정의 부엌으로 스며드는 차갑고 어두운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완벽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목표를 타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성격이 바뀌었다. 전 세계, 특히 러시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그날 밤 꺼진 불빛은 크렘린의 미래를 비추는 경고 신호였다. 그리고 이 경고 신호는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새겼다. 전쟁이 당신의 집으로 왔다. 러시아 땅으로. 푸틴의 암묵적인 사회 계약은 항상 간단한 방정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정치적 복종을 주면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겠다. 벨고로드의 발전소 공격으로 이 계약은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찢어졌다. 그날 밤 안정은 사라졌다.
전쟁의 물리적 파괴가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충격적으로 러시아 민간인의 가정에 들어왔다. 정전은 현대 생활의 구조를 산처럼 갉아먹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존재의 위기로 변했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멈추고 물이 끊기고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인프라가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안함의 상실이 아니라 통제의 상실이기도 했습니다. 지역 텔레그램 채널은 갑자기 정권의 통제를 벗어난 공황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수마일에 이르는 줄, 발전기 연료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 슈퍼마켓을 습격하는 군중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공황과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그때까지 속삭여졌던 질문, 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가 크게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의 선전벽에 생긴 첫 번째 큰 균열이었습니다. 국영 TV가 무엇을 주장하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보고 자신의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결국 최고 위층 시스템의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을 약속한 사람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외과적 작전, 전쟁의 흐름을 바꾼 전략적 체크메이트가 가능했을까요? 오픈소스 정보 플랫폼과 위성 데이터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벨고로드스카야 TTS로 알려진 열 발전소는 무작위로 선택된 민간 인프라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지역의 군사 및 산업 신경망의 중심, 중력의 체계적 중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실제 목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메가와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그 메가와트에 의존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남부 전선을 지원하는 철도,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소였습니다. 이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가장 치열한 작전을 담당하는 러시아 제25 근위 혼성군의 주요 보급 및 지휘 지역에 생명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지역의 S300 및 S400 방공 배터리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 군용 비행장의 활주로 조명, 지휘 벙커의 복잡한 통신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탄약, 연료 및 병력을 전선으로 운송하는 철도 네트워크의 생명선인 전기신호, 인프라의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다리를 절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이 목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방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천재성이 발휘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을 포화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백 대의 무인 항공기가 러시아의 8개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30대의 무인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지만 사실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무인 항공기 때는 러시아의 비싼 방공 배터리를 점유하고 그들의 탄약을 소모시키며 레이더를 다른 방향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이 연막이 거치자마자 진짜 치명적인 타격이 하르키우 근처에서 발사된 미국산 밀사이 HMARS 로켓에서 나왔습니다. 무인 항공기 무리와 씨름하고 있던 벨고로드의 방공 배터리는 이 빠르고 정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선전 주장은 그들이 수백 개의 목표를 타격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붕괴되었고 비아첼라브 글라트콥 주지사는 우리의 중요한 인프라 시설에 공격이 있었고 심각한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이 사건을 변압기 고장으로 묘사하려는 시도는 나사의 FRMS 위성 시스템이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를 감지하고 민간인들이 촬영한 영상에 의해 몇 초 만에 반박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230개 이상의 무인 항공기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봉사한 대규모 군사 교양곡이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하이마스 로켓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발전소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무적 신화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기계를 감싸고 서서히 질식시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결국 그 자체의 무게로 붕괴되도록 운명 지어진 치명적인 전략, 즉 물류 교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벨고로드에서 메인 스위치가 켜지면서 시작된 과정은 단일 노드의 붕괴로 전체 네트워크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연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공격 직후 시작된 이 연쇄 반응은 러시아 전쟁 기계의 지역적 구조를 무자비하게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군사 지휘 및 통제 인프라에 미쳤습니다. ISW와 같은 싱크탱크의 분석에 따르면 벨고로드주는 우크라이나 작전을 위한 중요한 후방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정전은 즉시 이 지역의 탄약고, 정비 작업장, 전자청취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방 지휘소를 어둠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설에는 발전기가 있었지만 발전기로는 대형 레이더 안테나나 전략적 위성 통신 터미널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 지휘관들은 21세기의 전장에서 갑자기 20세기의 어두운 아날로그 세계로 옮겨진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선이 끊어지고 상황 인식 화면이 꺼졌으며 전선에서 오는 실시간 정보의 흐름이 칼로 잘린 듯 끊어졌습니다. 군대의 두뇌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파동은 러시아의 전쟁 산업을 강타했습니다. 벨고로드와 그 주변 지역의 산업시설은 전쟁 노력을 위해 신속하게 탄약과 군사 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전은 이 거대한 생산 기계의 기여에 삽입된 쇠질의 때였습니다. 생산 라인이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멈췄습니다. 포탄을 누르는 기계가 멈췄습니다. 탱크 장갑을 용접하는 로봇 팔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백 개의 포탄과 트럭 가득한 탄약이 전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파급 효과는 러시아 군대의 강철 척추인 철도망을 강타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벨고로드는 이 척추의 가장 중요한 교차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선들은 러시아 내부의 자원을 남쪽의 로스토프를 통해 돈바스와 크림반도로 연결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자 이 선로를 관리하는 모든 신호, 스위치 제어 및 통신 시스템이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T-90M 탱크와 BMP-3 장갑차로 가득 찬 60량의 군용 열차가 벨고로드 외곽의 선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신호등은 꺼져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은 잡음뿐입니다. 공격을 지원했을지도 모르는 이 기차는 이제 선로 위에 녹슬어가는 금속 더미에 불과합니다. 연료 탱크, 탄약 차량, 병사들로 가득 찬 기차 모두 벨고로드의 어두운 미래에 갇혔습니다. 러시아의 물류는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백 킬로그램의 폭발물만으로 수만 톤의 강철과 수천 명의 군인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격은 또한 러시아의 기존 군사 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사고는 항상 전쟁을 자국 국경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벨고로드 공격은 이 교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정밀 무기 시대에 고통스럽게 증명했습니다. 전선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전선에 있는 군인들의 사기에 미친 영향은 문자 그대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병사가 자신의 가족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싸우려는 의지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이 다층적인 붕괴,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병 발전소를 공격하여 물류를 마비시킨다. 물류를 마비시켜 전선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러시아 국민의 문 앞으로 가져가서 국내 전선에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벨고로드 공격은 이 무자비한 방정식이 완벽하게 작동한 무서운 실험이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실제로 9월 27일 성명에서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자는 예를 들어 그들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정전 위협을 한다면 크렘린은 러시아 수도에서도 정전이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벨고로드에서 일어난 일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중요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겨냥할 새로운 무자비한 전쟁 단계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제부터 공격받는 모든 목표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내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며 크렘린에 대한 압박을 견딜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전쟁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물류 동맥이 끊어지고 경제의 심장이 느려지며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벨고로드에서 꺼진 불빛은 단지 한 도시의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미래를 위한 어둠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끝의 시작은 아닐지 모르지만 확실히 시작의 끝입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군대가 아니라 국민이 그 국가에 가지는 신뢰와 미래에서 얻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벨고로드에 드리운 어둠과 함께 수백만 러시아 시민들의 마음속 희망의 빛도 위험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